난초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게 곰팡이였다니. 미국 서부 영화를 보면 바람과 함께 모래바닥을 막 뒹구는 그 뭉텅이 있잖아요. 저는 당연히 그게 죽은 풀이 엉겨붙은 건 줄 알았는데 뭔가 저는 새로운 지식을 막 흡수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책 조만간 중고등 필독서 100% 각입니다. 언제부턴가 보기 힘들어진 무궁화. 오늘 만났다. 사실 보기 힘들었다기보다 몇 년을 같은 자리에 있어도 그게 뭔지도 모른 채 무관심으로 일관한 내가 문제겠지? 나라에 꽂힌데 너무 무심했구나. 미안해. 안녕하세요, 책그림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사진은 대략 9년 전쯤인가요? 제가 길가에 무궁화꽃을 보고 남긴 짧은 글과 사진인데요. 매일 다니던 길이었는데도 사실 저 자리에 무궁화가 있는지 몰랐어요.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까 양쪽 큰 나무들 사이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 기세로 한 줄기가 이렇게 딱 버티고 서 있더라고요. 뭔가 고고하면서 싱그럽고 굳건한 생명력을 보여줬다고 할까요? 소리 없이 강한 무궁화꽃을 보고 그날 굉장히 에너지 있게 하루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편안함을 안겨주는 꽃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과학적이면서도 너무나 예쁘고 은은하게 들려주는 책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책은 김영사에서 출판한 식물학자의 노트인데요. 식물이 내게 들려준 이야기라는 부제가 달려있고 신혜호 작가가 그리고 쓴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자연과학이야, 예술이야, 반칙 아니야? 식물이 지구에 생존하는 형태, 생태, 진화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면서 소개하는 31가지 식물의 그림을 마치 수채화를 보여주듯 담았다는 거죠. 총 5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장마다 개별 식물의 특성과 생존 방식을 설명하고 인간의 삶에 대한 작가의 성찰을 따뜻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각 종의 꽃잎, 수술, 꽃가루, 줄기, 뿌리, 열매와 씨앗 등 전체 식물의 외관과 그 상세한 부분까지 아름답고도 정교한 그림으로 보여주는데요. 전체 31종을 주요 식물로 설명하지만 독자의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더 많은 식물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동안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던 식물이나 이름만 알던 식물들의 모습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뭔가 저는 새로운 지식을 막 흡수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 담긴 내용은 세리 CEO에서 2년 8개월간 매달 한 편씩 방영한 내용을 정리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장기 프로젝트의 완성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혜호 작가는 그림 그리는 식물학자이자 식물을 연구하는 화가입니다. 식물학자이면서 화가라. 뭔가 과학과 예술을 연결하는 게 얼핏 갸우뚱해지기도 하는데 작가의 이력을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식물 형태학적 분류 및 계통 진화와 같은 전통적인 연구부터 식물 DNA 바코딩과 식물 게놈 연구도 수행 중입니다. 더불어서 영국 왕립 원예협회의 보테니컬 아트 국제전시회에서 3번의 수상을 한 유일한 작가이기도 하죠. 국내에서는 생소한 생물 일러스트레이션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작가는 식물 그림의 제작 과정에 대해 프롤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식물 그림은 최소 1년에 걸쳐서 제작된다고 해요. 그리는 식물 종에 대해 깊이 조사하고 전 생애를 관찰하고 또 문헌 조사와 더불어 많은 표본을 살펴보는 길고 고된 과정인 거죠. 혹여 관찰의 중요 부분을 놓치기라도 하면 다음 해를 기다려야 하는 아찔한 순간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고된 과정만큼 모든 내용이 집약된 한 장의 그림을 완성했을 때 작가는 더없이 뿌듯함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식물 그림을 보는 누구든지 간에 이 책을 통해서 식물에 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게요. 식물이 씨앗을 틔우기까지 가지는 추진력이나 번식을 위한 꽃가루의 임무 완수를 위한 준비, 또 개화와 그 유지를 위한 조력자는 누구인지, 환경의 변화에 맞닥뜨렸을 때 어떤 지혜와 유연함을 가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때로는 과감하게, 때로는 과학적으로 생존법을 찾아낸 식물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거나 자신만의 무기를 품고 있는 식물, 작은 꽃들이 생존을 위해 모여서 더 크고 아름답게 피어난다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이타적인 행동을 하도록 진화해온 식물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유달리 많은 부분의 밑줄을 긋고 페이지를 막 접고 했거든요. 난초의 탄생 과정에서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게 곰팡이였다니. 식물이 씨앗을 날리는 방법이 바람만이 아니었어? 나무가 세균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껍질에서 생산한 화학물질이 인간의 치료제로도 사용되는구나.
미국 서부 영화를 보면 그 결투 직전의 고요함 속에서 바람과 함께 모래바닥을 막 뒹구는 그 뭉텅이 있잖아요. 마른 풀. 저는 당연히 그게 죽은 풀이 엉겨붙은 건 줄 알았는데 이 책을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이게 회전초라는 식물인데 성숙해서 열매를 맺은 뒤에 뿌리나 줄기에서 분리가 돼서 마른 상태로 거리를 막 배회하다가 비를 맞으면 그 순간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린대요. 메마른 땅에 적응한 식물의 지혜인 거죠. 정말 대단하죠? 작가는 식물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존을 인간의 삶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글을 마무리하는데요. 열악한 환경에 맞서 빠르고도 과학적으로 생존의 방법을 터득한 식물을 통해 우리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헤쳐나가는지 질문을 던지면서 식물에게서 삶의 지혜를 얻어보자 말합니다. 또 민들레,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 국화과 식물이 갖는 공통점은 두상화선인데요. 두상화선은 작은 꽃들이 꽃다발같이 모여서 한 송이의 꽃처럼 보이는 걸 말한다고 해요. 국화도 해바라기도 사실은 수십 송이의 작은 꽃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모양이라는 거죠. 꽃이 시들고 난 후에 해바라기를 보면은 씨앗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잖아요. 그게 해바라기를 이루고 있던 작은 꽃들이 각기 맺은 씨앗인 거죠. 국화과 식물이 지구에 번성할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많은 꽃이 모여 하나의 큰 꽃처럼 보여 수분 매개자들을 쉽게 유혹할 수 있고 또 수정도 한 번에 많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작가는 생존을 위해 모인 작은 꽃들처럼 우리도 생존을 위해 하나의 지붕 아래 모여 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함께 할 때 더 크고 아름답게 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던집니다. 식물을 통해 생존력과 지혜를 배우고 많은 식물들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모두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작가의 바람처럼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이 주변의 식물들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조만간 중고등 필독서 100% 각입니다. 자연과학이지만 예술 같은 지적인 우아함을 풍기는 책 식물학자의 노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